유통 채널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이 생기고, 즉 변동성이 생기고, 이 특정 유통 채널에서도 요 베리에이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점은 예측을 잘 못했고, 오늘은 기술 통계량 중에서 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산이 왜 중요하냐? 평균이 주는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예를 한번 보시면,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A, B, C 세 개의 프랜차이즈 중에 어느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게 좋을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프랜차이즈들별로 몇몇 개 가게들을 선택을 해서 한 달에 매출이 얼마나 나는지를 조금 데이터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A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장사가 되고,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평균을 구해보겠죠. 평균을 구해보면 어디가 제일 장사가 잘 되냐면 A가 제일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평균만 놓고 보면 A라는 곳을 선택을 해서 내가 계약을 해서 이제 장사를 하겠죠. 그런데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여기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제일 적다는 얘기는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B 프랜차이즈는 조금 안정적으로 장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은 되게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되게 안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는 비슷비슷하게 장사가 된다. 그러니까 B 가게를 선택했을 때 조금 내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표준 편차 기준으로 보면 B가 조금 더 나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리턴 측면에서는 A가 낮고, 내가 가져야 되는 리스크 측면에서는 B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만 보는 사람은 A를 선택할 수 있지만 표준 편차까지 보는 사람은 B를 선택할 여지가 또 있는 거죠. 내가 획득한 정보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걸 또 두 개를 결합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는 거죠.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이 어떻게 되느냐. 즉 표준 편차분의 월 평균 매출액을 구해보면 여기 숫자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이 가장 좋은 곳은 B. 그러면은 평균 매출액만 보면 A, 표준 편차만 보면 B, 두 개를 결합해서 보면 B,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분산이라는 통계량은 내가 얼마만큼의 리스크, 얼마만큼의 불확실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척도라는 거. 그래서 평균이 주는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획득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만 보면 안 되고 분산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변동계수라는 통계량이 있어요. 여기 있는 표준 편차분의 월 평균 매출액,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의 역수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고요. 조금 상대적으로 뭐가 나은가를 판단할 때 요 숫자가 작은 걸 보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통계량을 다양하게 구해보는 것이 정보가 많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통계량들을 많이 배우고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한 개념인 거고요. 분산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앞쪽에서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불확실성, 리스크,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좀 줄여주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회사에 출근할 때 아침에는 지하철을 타고 저녁에는 버스를 탑니다.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두 개를 tas을 때 걸리는 시간들을 조사를 해보면 지하철은 이렇게, 버스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지하철은 평균 51분이 걸리고 버스는 48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버스가 조금 빠르죠. 그런데 표준 편차를 보면 지하철은 5분이고 버스는 16분이에요. 이렇단 얘기는 보통 51분이 걸리는데 지하철을 타면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버스를 타면 48분, 조금 빠르긴 한데 왔다 갔다 하는 그 폭이 16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16분이 덜 걸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값이 다르다는 것, 즉 변동성이 크다는 것, 즉 분산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내가 적절히 대응할 수 없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버스를 타면
내가 원하는 대로 9시까지 출근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거, 이거는 조금 줄여줘야 하는 것, 그리고 문제라고 인식이 돼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즉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무언가를 개선하거나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회사에서 오차율이라는 거를 좀 줄이려고 했어요. 이 오차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개를 만들었는데 80개만 팔렸어요. 그러면 오차율은 100분의 20 돼서 20%의 오차율이에요.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80개만 팔리고 20개는 안 팔려서 이걸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20%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제품의 오차율이 보통 어느 정도 나왔냐면 한 35%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개 만들면 35개는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35%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물론 예측을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100개 팔리는 게 아니라 65개가 팔릴 거예요 라고 예측을 잘하면 좋을 텐데, 그 제품이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이스크림 내지는 뭐 냉면, 이런 식으로 이런 제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이 오차율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아이스크림이 언제 잘 팔리는 줄 알아? 냉면이 언제 잘 팔리는 줄 알아? 요건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 잘 팔리고 온도가 안 올라가면 안 팔려. 비 오면 덜 팔리고 비 안 오면 잘 팔려. 그걸 과연 맞출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예측의 문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 전체에 해당 제품의 오차율이 35%인데 이걸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보느냐? 이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경우하고 이 제품이 일반 슈퍼에서 팔리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대형마트에서의 그러면 오차율은 어떻게 됐느냐? 45%. 일반 슈퍼에서의 오차율은 20%. 그러면 일반 슈퍼는 예측을 잘했고 대형마트는 예측을 못해서 이런 오차율이 생긴 건가요? 여기 있는 대형마트 안에서도 볼게요. 예를 들어 이 대형마트가 뭐 이마트라고 생각을 해보자요. 그럼 이마트가 뭐 한 200개 정도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지점들의 오차율들을 보면 어떤 데는 30%고 어떤 데는 20%고 어떤 데는 50%고 어떤 데는 15%고 이런 식으로 각기 값들이 다 달라요. 즉 무슨 얘기냐면 평균적으로는 35%지만 유통 채널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이 생기고, 즉 변동성이 생기고, 이 특정 유통 채널에서도 요 베리에이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점은 예측을 잘 못했고 여기 지점은 예측을 잘했고 이런 문제냐는 거예요. 이 흔들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어떤 오차를 그러니까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나 방식이 좀 달랐던 거지 예측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때의 문제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요번 주에 얼마가 팔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가 좋을 거고, 요번 주에는 이런 행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팔릴 거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물량에다가 그 지점의 상황, 그 지역의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는, 조금 수정하고 조정하는 그 간극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고 있느냐, 짧게 가져가고 있느냐, 그리고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느냐,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뭔가 고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을 더 잘하게 할 수는 없는 건가? 영업에서 영업사원들이 조금 더 물건을 더 잘 팔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뭐 보통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잘 못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영업 실적을 쭉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뽑은 거죠. 같은 기수에 뽑은 영업 신입사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을 팔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밖에 못 파는 거예요. 물론 10만 원만 파는 사람들이 요만큼 있고 100만 원을 파는 사람이 요만큼 있고 뭐 그 중간 정도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100만 원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만 안다면. 그런데 실제로 여기 있는 100만 원을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뭐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예를 들어 A라는 신입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형이 타 제약회사의 임원이셨던 거죠. 내지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의 삼촌이 어떤 제약회사의 본부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조카가 내 동생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으니 본인들이 알고 있는 병원에 소개를 시켜주신 거죠. 여기 좀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알게 되면 이 간극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안다면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어떤 걸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구나 하는 기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분산이라는 걸 확인해 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회사에서의 공장에서 수율이 95%다. 또 95%다. 또 만들어봤는데 95%다. 또 95%다. 그러니까 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인풋을 100개를 넣었는데 제대로 나오는 아웃풋, 그러니까 양품이 95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번 제품을 만들 때마다 95, 95, 95, 95, 95, 95 계속 나오면 물론 95라는 숫자가 높은 숫자긴 하지만 과연 98이 될 수 있을까? 99가 될 수 있을까? 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은 불확실성이고 그에 따라서 리스크이기 때문에 줄여져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있다는 건 그만큼 나아질 기회도 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통계라는 것을 통해서 비즈니스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변동성이 큰지 작은지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분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분산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 분산이 이야기하는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 분석의 기초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뭔가의 통계적인 분석, 통계적 가설 검정, 소위 얘기하는 t-테스트, 아노바, 이런 거, 그 다음에 회기 분석, DOE,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온도를 높이면 당도, 이제 보통 브릭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정에서 온도를 높이면 제품의 당도가 올라갈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50도씨로 했을 때 당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봤더니 10이 나온 거예요. 10브릭스가. 그런데 60도로 했더니 브릭스가 1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온도를 10도 올렸더니 당도가 5만큼 올라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당도를 올리려면 온도를 높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50도씨로 제품을 만들어 봤는데 브릭스가 10이 나왔어요. 근데 또 50도씨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20이 나온 거예요. 브릭스가. 그러면 똑같이 50도로 제품을 만들어도 브릭스는 10만큼의 변동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도를 10도 올려서 60도로 했을 때 5만큼 더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온도를 올린 효과이다? 온도를 올리면 브릭스가 올라간다? 당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50도씨, 50도씨로 계속 제품을 만들었을 때 10, 20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 11, 9 이런 식으로 흔들림이 이 정도가 있는데 60도씨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15가 나오고 60도씨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20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만큼이 더 커진 거냐면 여기 있는 요 평균 10에서 여기 있는 평균 17.5 그러니까
이 대비해서 요 차이인 7.5, 즉 2분의 7.5만큼 원래 흔들리는 거 대비해서 실제로 증가한 양의 흔들림이 커야만 온도가 진짜로 당도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제부터 당도를 올리려면 온도를 얼마로 올려보자.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집단의 평균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질문으로 던지고 한번 답을 얻고자 하는 통계 분석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군이 있고 B라는 고객군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고객군의 만족도가 이렇게 됩니다. 뭐 정규분포나 이런 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대략 표현을 해보자면 A라는 고객의 만족도는 평균이 이렇고요. 보통 어느 정도 흔들리냐면 요만큼 정도씩 흔들려서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B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같은 수직상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요만큼으로 흔들려요. 평균을 중심으로. 즉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표준 편차가. 근데 평균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A 고객들도 똑같이 만족도를 갖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요 정도 흔들린대요. 근데 B라는 사람들도 만족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만족도가 낮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요 안에서 흔들리는 것 대비, 즉 B 고객이 왔다 갔다 만족도가 흔들리는 것 대비 A 고객하고 B 고객의 평균 차이가 이만큼이 난다. 즉 이거 대비 이만큼의 고객군에 따른 평균 차가 난다. 그러면 A 고객하고 B 고객은 만족도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A 고객, B 고객 요만큼 흔들리고 요만큼 흔들리는 상태인데 둘 간에는 이만큼 흔들린다. 그러면 이건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원래 요만큼 흔들리고 원래 요만큼 흔들리는데 둘 간의 차이도 요만큼 흔들려요. 그러면 이게 원래 흔들리는 건지 고객군에 따라 흔들리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의 흔들림 안에서 그룹 간의 흔들림이 얼마나 있는가 그에 따른 것으로 평균을 검정할 수 있는 거죠. 평균이 다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설명드린 게 투샘플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노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X 데이터가 있고 Y 데이터가 있는데 X 데이터에 따라서 Y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X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 그러면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략 X하고 Y하고 요 관계를 보니까 요렇게 예측하면 되겠다. 요렇게. 즉 완전하진 않지만 X가 요 값이면 Y를 요 값이라고 예측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런 모델, 요런 식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걸 1번식이라고 하고 요거는 Y는 뭐 2x 플러스 3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요 선을 Y는 x 플러스 1.5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XY, 즉 X로 Y를 예측할 때 1번을 쓰는 게 나을까요? 2번을 쓰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2번을 쓰는 게 낫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점을 하나를 보자고요. 요 점을 하나를 보면 1번식 같은 경우에 1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요만큼을 요 직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변동 중에 여기 있는 요 모델로 설명되는 양은 요만큼이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의 변동 중에 두 번째 식으로 설명되는 건 요만큼이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흔들리는 거에서 얘로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즉 전체의 변동성 중에 모델에 의한 변동성과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변동성 이 두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어느 직선으로 어느 모델로
예측을 하는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조금 더 쉬운 사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X하고 Y가 있는데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찍혀 있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직선을 요 관계를 요러한 직선으로 예를 들어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 즉 요 직선으로 내가 X를 가지고 Y를 예측해 보겠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변동성이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만큼의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틀려지는 부분의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걸 기반을 가지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이걸로 예측이나 추정이 가능한 건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회귀 분석이든 뭐 아노바든 뭐 DOE든 기본적으로 다 이런 걸 쓰잖아요. 실험계획법에서는 오차의 변동 분의 요인의 변동이 얼마나 크냐. 뭐 아노바에서는 군내 변동 분의 군간 변동이 얼마나 크냐. 변동이 얼마나 크냐. 회귀 분석에서는 잔차 변동 대비 회귀 직선에 의한 변동이 얼마나 크냐. 즉 변동성에 기반해서 변동성이 얼마나 되느냐. 변동성에 기반이 돼서 변동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소위 얘기하는 통계에서 유의미하다, 시그니피컨트하다라고 하는 건 다 분산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진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잘 이해하는 측면에서 분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비즈니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분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통계량으로 놓고 봤을 때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산 중요합니다.